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낙폭과대주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기계, 전기전자, 금융업종 상승했고요. LG전자 영업이익이 120% 증가하면서 2분기 실적이 호조세 보이자 외국인의 매수세로 6% 급등했습니다. 효성도 8% 오름세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라다이스가 외국계 매수세로 7% 급등하는 시장 보여줬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소극적인 움직임이 지수 부담에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순 매수세 보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센투자플러스 문자 상담과 전화 상담으로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열려 있고요. 02-3153-2613번입니다. 전화 통화하시면서 전문가님들 또 매매 전략과 또 종목에 대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또 사시는 곳,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보다 더 정확하고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증권사 종목 정리 리포트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었나요? 예,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현대증권에서 발간한 한솔재지입니다. 제목은 2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한다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먼저 한솔재지의 2분기 실적은 전 부분 호조로 예상을 상회하였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4,049억 원, 영업이익은 62.3% 증가한 471억 원으로 예상을 상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에버랜드 주식 매각이익 122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전년 대비 약 20%가 증가하는 호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 부분의 판매 가격과 물량이 견조하였고 투입 펄프 가격이 우려만큼 높지 않았으며 고지 가격 하락 및 부재료, 연료비 등 비용 절감 효과에 기인한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2분기 실적은 산업용지 부분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7%가 증가하였고 환율 상승으로 수출 가격이 4%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원재료인 고지 가격은 전분기 대비 3% 하락해 영업이익률 상승에 기여하였는데 인쇄용지 및 특수지 판매량도 소폭 감소하는데 그쳐 전체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인쇄용지와 특수지 수출 가격이 각각 1.2%, 4.4% 상승해 내수 가격 하락을 상쇄하였습니다. 2분기 투입 펄프 가격은 4% 증가한 584달러로 예상보다 높진 않았고 연료비 감소 등으로 1분기 수준의 마진 7.3%를 유지하였습니다. 최근 한솔재지는 1, 2분기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으로 기록하였고 하반기 펄프 가격 하락이 지속되어 견조한 실적이 전망되며 한솔개발 골프회원권 신규 분양 양호 등 자회사 리스크가 축소됨에 따라 최근 1개월 주가가 시장 대비 18% 이상 초과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PER은 4.2배, PBR은 0.4배에 불과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며 현대증권에서는 한솔재지의 목표주가 13,000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레포트는 동양증권에서 발간한 SBS입니다. 2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 이익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SBS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2,134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3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컨센서스 333억 원과 동양증권의 추정치인 322억 원을 상회하는 실적이며 당기순이익은 12.2% 증가한 28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SBS의 매출액 증가 이유는 광고 매출과 사업 수익 모두 고른 성장을 보였기 때문이며 광고 매출의 경우 추적자와 유령, 신사의 품격 등의 드라마가 프로그램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미디어 랩을 통한 광고 판매 효과가 극대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시청률 상승에 따른 패키지 판매 증가로 광고 판매율이 전년 동기 64.8%에서 72.4%로 상승하였으며 예능 프로그램의 변동 단가제 시행도 광고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하반기 전반적인 광고 경기에 대한 전망은 박제하는 상황인데 7월 KAI 지수는 90.9를 기록한 데 이어 8월 KAI 지수도 80.6을 기록하며 이는 광고 비수기에 진입하고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 사정으로 광고주들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광고 경기가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SBS의 이익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분기부터 프로그램 경쟁력 회복과 광고 직접 판매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3분기 이후에도 프로그램 경쟁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수익의 증가 추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양증권에서는 SBS의 현 주가 12년 기준 PER 12.2배, PBR 1배 수준으로 충분한 상승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며 목표 주가 45,000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우증권에서 발간한 컴투스입니다. 2분기 예상보다 빠른 실적 모멘텀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인데요. 최근 자체 개발 게임을 중심으로 신작 게임을 활발하게 출시하고 있는 컴투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컴투스 허브 회원수가 2011년 연말 400만 명에서 3월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섰고 7월에는 30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매월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신규 게임이 출시되지만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의 컴투스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개발 비용이 낮고 개발 기간이 짧아 진출입이 자유로운 모바일 게임 시장에 과점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기준으로 사용자 상위 49위 안에 포함된 컴투스의 게임은 8개가 있고 사용시간 기준으로는 3개의 컴투스 게임이 포함되었습니다. 6월 기준으로는 사용자와 사용시간 기준 상위 49위 안에 각각 8개의 컴투스 게임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사용시간 기준 1위 모바일 게임인 타이니팜 하나가 6월 전체 모바일 게임 이용시간의 13.7%를 차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0여 개의 신규 게임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컴투스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데 2분기 영업수익과 영업이익은 전분기와 비교해 각각 129.8%, 773.6% 증가한 197억 원과 59억 원으로 예상되며 기존 전망치인 영업수익 166원과 영업이익 37억 원을 크게 상회한 수준입니다. 2분기 실적 호조는 타이니팜과 컴투스 프로야구, 몽키배틀 등 신규 게임의 흥행 성공에 기인한 것이며 타이니팜의 일평균 이용자 수는 100만 명을 상회하였으며 몽키배틀의 일평균 이용자 50만 명의 50%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 때의 2012년 매출액 가이던스는 546억 원의 상향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우증권에서는 컴투스의 목표 주가 55,000원 제시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로 이뤄지는 센 투자 플러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의 전문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센 플러스의 유창희 전문위원님과 아이밸류 네트워크스의 투자 전략의 이효열 팀장이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 상담 센 플러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여기 미아리인데요. 미아리요. 오늘 날씨가 참 많이 더웠죠? 네. 네,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폭염이 심한데요. 네. 다행히 또 증시는 조금 올라서 다행입니다. 예. 예, 목소리가 밝지 않으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한올 바이오 파마를 네, 그걸 매도 기회를 놓쳐가지고 예, 지금 8,200원 정도에 샀거든요. 예, 매수가 8,200원에 비중은요? 80%. 80%요. 네. 조금 많이 담으셨는데 네. 한올 바이오 파마를 이렇게 많이 담으신 이유는 어디에 쓰세요? 네. 이거 옛날에 좀 갖고 있다가 예. 이것도 저기 그 한필원이 성공할 것 같다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좀 더 담았어요 그때. 예. 그러고서는 그때 폭락하고 다시 또 올라왔을 때 그때 못 팔았어요. 아, 주식을 좀 더 담으셨는데 좀 폭락하고 올라왔을 때 매도되면 한번 놓치신 것 같아요. 네, 많이 놓쳤어요. 그게 네, 그 발표 나고 오를 줄 알았더니 발표 나는 날 엄청 내려갔더라고요. 그 다음 날인가까지 내려가고서 올라왔던데. 예, 근데 이게 갑자기 어저께도 막 엄청 기관들이 팔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회사는 이제 올해 또 실적도 물어봤더니 아직 집계는 안 됐는데 올해는 흑자 예상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기 이런저런 저기 또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네. 계속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가질 줄 알았더니 기관들이 어저께 팔아가지고 예. 심장이 엄청 뛰고 있어요. 네, 우선은 좀 진정하시고 또 주식 투자하시면서 속상하실 텐데요. 또 그만큼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으니까 80%를 담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좀 목표가와 또 손절가 제시해드리면 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힘내시길 바라면서 한올 바이오팜입니다. 매수가 8,200원에 비중이 80%고요. 목표가 손절가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창희 전문위원님. 네, 한 15% 정도, 그러니까 하한가 한번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8,200원이면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한번 조금 수익이 좀 나셨다가 다시 또 재매수를 하셨는데 좀 흘러내린 모양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왔던 부분은 이제 C형 간염이 그 치료제가 이제 2차 임상에 들어갔다, 뭐 그런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올라왔다가 추가적인 뉴스가 없었죠.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제 미국의 박스터사라는 제약회사에 수액제를 공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2010년도 말로 이제 종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의 매출처가 없어졌죠. 그리고 영업 매출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이 됐고요. 신약을 개발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100% 나오고 있는 건 없고요. 좀 기대감만 좀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있지만은 일단 1분기에 적자가 났고 2분기도 좋지는 못할 것 같아요. 주가 흐름을 봐서는. 일단 그리고 이 종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아까 시청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기관의 매도 물량으로 좀 많이 빠졌거든요. 이유 없이. 지난 5월 초죠. 5월 중순이죠. 5월 말쯤 5월 25일 정도인데요. 이때는 BNP 파리바, 그러니까 유럽계 자금, 유럽계 기관들이 투매를 하면서 하한가를 한번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큰 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관들에 의해서, 외국인 혹은 기관 투자자에 의해서 조금 등락이 좀 심하게 거듭되는 걸 좀 살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위치에서 손절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5월달이죠. 5월달부터 6월달까지 기간 조정을 보였던 여기서 한 200원 정도거든요. 한 6,75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 조금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6,700원 무너진다라면은 전량 자르시기엔 좀 힘드시더라도 최소한 30에서 50%는 자르시고 나서 다시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8,200원은 언제든지 올 수는 있어요. 다만 어떤 뉴스거리가 있다라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어저께 나온 음봉이 조금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7월 중순이죠. 7월 중순에 좀 강하게 올라왔던 양봉을 결국에는 어저께 음봉으로 감싸 안으면서 완전히 다 내려왔고, 오늘도 추가적인 반등을 못 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7,700원, 7,600원에서 7,700원이 얼마나 강하게 돌파가 되느냐. 또한 이 자리가 또 어떤 자리냐면은 지난 5월 말이죠. 5월 말에 외국계 자금에 의해서 하한가를 맞았던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락의 시작점이고 어저께 다시 분기가 됐던 자리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얼마나 강하게 돌파가 되느냐. 그러니까 위로 돌파될 때는 7,600원 정도, 7,600원에서 7,700원이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고 여기가 안착이 되냐에 따라서 좀 더 홀딩 가능하고요. 아래로는 6,700원이나 6,800원 정도가 무너진다라면 거기서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고 7,700원이 돌파가 된다면 8,200원 정도 혹은 8,500원까지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최소한 2주 안에 7,500원 혹은에서 7,600원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올바이오파마는 2주 안에 주식을 7,600원에서 7,700원 사이 돌파 여부를 꼭 확인하셔서 대응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센 투자 플러스 상담 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두 가지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02-3153-2613번 전화 열려 있습니다. 저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전문가들의 주식 매매 또 전략과 또 종목에 대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부제철입니다. 184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8,500원, 비중이 60%. 매수한 지 2년 되셨고 손절을 해야 되나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엄청난 하락이어서 빨리 전문가님께 드릴게요. 이효열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동부제철을 2년 전에 사셨으면은 참 철강 업황이 그동안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부제철은 지금 투자를 많이 했던 업체거든요. 냉연 위주로 진행이 되다가 열연 쪽에 이제 투자를 했던 그런 동부 그룹에서 전략적으로 많이 밀었었는데 사실 그 투자가 병행이 되면서 철강 업황이 좋았다면 상당히 그 주가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철강 업황이 사실 최근에도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고도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제 조선업이라든가 건설 쪽이 약세를 보이는 전방산업이 좀 약세죠. 그러다 보니까 철강이 전체적으로 좀 약한 부분인데 추세적으로 좀 하락이 깊었고요. 좀 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사신 것 같은데 주가가 지금은 손실률이 굉장히 크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당장 그 수익이 나기는 좀 그 상승으로 전환되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전체적인 철강 업황을 보셔야 되는데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계속 흘러내리는 현재 흐름이기 때문에 뭐 중국 쪽에서의 재고 조정 문제라든가 또 철강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줘야만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으면 좀 부진한 흐름,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비중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좀 약간 많이 놓치셨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 그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온다면 비중 조절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니라면 시간 투자가 상당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뭐 한 3,500원 라인까지 마지노선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세가 좀 현재도 계속해서 저가를 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약간 비중을 좀 줄인 다음에 나중에 좀 반등 시도가 되거나 철강 업황이 살아날 때 다시 한번 좀 투자를 더 진행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부제철은 좀 비중을 줄여가면서 좀 여유 있는 투자 자세로 좀 하시면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현대제철입니다. 매수가 9만 원의 비중이 20%고요. 보유를 계속 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요?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전망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창희 전문가님. 네, 뭐 아까 동부지철 앞에서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네. 뭐 추가적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일단은 다만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시너지 효과가 좀 있다 보니까 다른 제철 업체들보다는 조금 철강 업체들보다는 좀 나은 편이죠.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여전히 이제 중국 성장에 대한 기대에 조금 불안감이 있고요. 또한 중국의 어떤 투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장중에 주가가 좀 강하게 올랐던 부분은 중국이 약 15조 원 정도 경기 부양에 대한 뉴스가 나올 거라는 얘기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경기 부양이 이제부터는 약간 소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전처럼 건설이나 어떤 투자 관련 토목 관련된 것보다는 오히려 소비 관련해서 경기 부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중국이 금리 인하를 2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철 철강주가 못 갔죠. 중국 전통 수혜주가 못 갔듯이 향후에는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은 높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영업이익률도 5% 미만대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작년하고 매출은 큰 차이는 없지만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얘기는 조금 좋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한 7%, 6% 정도 강하게 올라왔어요. 뭐 현대차의 실적 호조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이고 일단은 현재 저가 메리트는 있어요. 시장과 같이 무너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내일하고 다음 주 초반까지 해서 85,000원에 얼마 강하게 올라오느냐 만약 85,000원 회복 못한다라면은 흘러내리는 모습 다시 저점 75,000원이나 혹은 7만원, 5천원이 무너질 수 있다. 7만원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이죠. 시장이 1,800을 한 2달에서 3개월 가까이 지지가 되는 척 하다가 지난주부터 결국엔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결국에는 대형주들은 같이 빠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오늘 88,000원 마감했는데 79,000원에서 78,500원이 무너진다라면 일단 좀 자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83,000원에서 84,000원 돌파 여부 이 자리가 강하게 돌파가 안 된다 그러면 좀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한 85,000원에서 8만원 사이 박스권을 그리고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기간 조정 염두에 놓으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대제철은 79,000원 손절 라인 제시해 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또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정보 봐드릴까요? 네,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비중은 예, 40%고, 매수는 10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내려갔는데, 어느 선까지 또 내려갈런지,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될런지, 예. 또, 얼마만큼 올라가야 되는지, 네. 그렇게 좀 알고 싶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예, 매수가 또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네, 비중을 40% 가지고 계시면 다른 종목들은 좀 어떠세요? 좀 주식들이 좀 이득을 보고 계신가요? 예, 다른 종목, 저한테 또 있는 것은 한전기술이 또, 네. 8만 원에 예. 30%가 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지금 내려가가 있고, 이래서 한 네. 종목이 급해서, 네. 또 전화드렸는데 두 가지 다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종목이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다른 종목, 네. 비중이요? 네. 다른, 어느 두 가지밖에, 네. 지금 갖고 있는 것이 한전기술과 현대에너지 두 가지가 네. 있는데, 한전기술은 한 비중이 40% 정도 되시나요? 한전기술은 30%군요. 30%요? 예. 네. 현대엘리베이는 40%입니다. 네. 시청자님, 한전기술은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8만 원이요. 8만 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현대 엘리베이터 봐드리고 시간이 괜찮다면 한전기술도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유창희 전문위원님 현대 엘리베이터 먼저 봐주시죠. 매수가 10만 원에 비중이 40%라고 하시고요. 시간이 된다면 한전기술도 함께 봐주시죠. 매수가 8만 원에 비중이 40%라고 하시네요. 네, 현대엘리베이터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현대엘리베이터는 사실은 예전에 뭐 그 지주회사로서도 사실 주가 움직임이 좀 많았고 M&A 건이라든가 또 그 북한에 대한 투자, 현대아산이라든가 이런 투자 때문에도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 현대엘리베이터는 말이죠. 사실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과거에 좀 많이 올랐고 지주회사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많이 받으면서 올랐었지만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 주요한 이유는 제가 봐서는 말이죠. 그 현대엘리베이터는 지주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현대상선의 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현대상선이 역시 해운업에 속하는데 해운업황이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조선이나 해운업황이 역시 유럽의 위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흘러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좀 상실이 되면서 많이 좀 빠졌는데 중간에 아마 손절매나 이런 것이 잘 안 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는 지금 반등 모멘텀을 아직 잡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해운업이라든가 조선업황이 살아나야지 현대엘리베이터도 추가적인 좀 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역시 지분법의 이익 손실 부분이 현대상선에 많이 좀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최근에 같은 경우에도 뭐 자사주를 또 처분하기도 했었죠. 6월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상당히 좀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비중이 좀 많으신 편이라서 물론 이제 현대그룹의 거의 뭐 지주사격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볼 수 있는 흐름은 되지만 최근에 업황 또 시황 자체가 상당히 그 부담스러운 시황이죠. 요즘에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시황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간다면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5,000원 선까지도 하회가 혹시라도 된다면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반등을 해준다면 9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75,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효열 팀장님께서 현대 엘리베이터 봐주셨습니다. 꼭 투자 전략 잘 세우셔서 현명한 또 전략 세우셔서 현명한 또 이익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락앤락입니다. 매수가 31,00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급락이 있었고요. 오늘 추가적인 6% 하락이 있었는데요. 유창희 전문위원께 드릴게요. 네, 뭐 일단은 자르셔야겠죠. 어저께 오늘 모두 외국계 매도가 강하게 쏟아졌고 오늘은 외국계에 이어서 연기금마저도 조금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29,000원, 3만 원을 강하게 이탈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일단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좀 영향이 미치죠.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저조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조금 최근에 급락세에 맞았는데 일단 주봉을 한번 보시죠. 주봉을 보신다라면은
상장이 되고 나서 약 한 1년 반, 올해까지 포함해 2년 정도까지 3만 원 정도가 지지가 됐었습니다. 3만 원이 지지가 되면은 한 4만 원대까지 올라오고 이런 박스권의 모습을 한 2년 가까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저께로 인해서 급격히 깨버렸습니다. 깨버렸다라면은 일단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3만 원을 돌파하기 좀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손실은 좀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어저께 좀 자르셨어야 되는데 어제 자르지 못하셨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 내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일하고 다음 주 월화가 중요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28,000에서 29,000원 초반까지는 그러니까 28,500원에서 29,000원 초반까지는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서 일단 비중을 한 반 정도 줄여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3만 원 돌파 못한다. 3만 원이 최근에 계속 지지가 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3만 원에서 29,500원 돌파를 못한다라면은 일단 중립에 놓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락앤락 봐드렸습니다. 6547번 님도 락앤락 문의 주셨는데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운데 힘내시고요. 네, 다음 문자는 멜파스입니다. 3514번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1,000원에 비중이 10%.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이효열 팀장님. 네, 멜파스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그 시청자분께서 참 그 한전기술 잠깐 물어보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네요. 한전기술은 최근에 그 원전 사태 때문에 사실은 계속 추세를 좀 살려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한 65,0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잡으시고 한번 기다려 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멜파스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갤럭시 S3 출시 때문에 사실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멜파스가 상승을 해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는데 일단 3분기 실적은 좀 기대를 해보는 상황입니다. 갤럭시 S3 판매 호조 때문에 실적 기대는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까지는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그다지 유망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 갤럭시 S3에 들어가는 터치 센서 매출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실적 기대감은 있다. 그러나 사실 멜파스가 과거에 그 어떤 보여줬던 그 성장성이나 이런 기대감보다는 사실 실적이 많이 미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 탄력은 좀 약한 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는 말이죠. 최근에 고점을 형성했던 23,000원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23,000원 안착 여부를 좀 확인하셔서 대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시 23,000원 안착 여부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삼성전기에. 삼성전기요. 50%. 예, 예. 50%. 매수가랑 비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50%예. 네, 50%에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0만 5천 원이요. 10만 5천 원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아니, 장기간으로 좀 가 있는데, 가 있으면 또 좀 올라갈란지, 예, 앞으로 뭐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 또 성장성과 함께 또 장기적으로 가져갈 건데 어떻게 주식이 갈 수 있을까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장기적인 목표가 또 손절가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창희 전문가님 삼성전기입니다. 매수가 10만 5천 원에 비중이 50%고요. 장기적인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해 주시죠. 네, 뭐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하시다라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저께 이제 애플의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했죠. 3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안 좋을 거다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5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매출이 다시금 이전과 같은 속도로 증가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왜 그러냐면 애플 같은 경우는 제품이 하나로 단일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전통적으로.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뭐 LG전자나 뭐 펜텍 같은 국내 휴대폰 업체는 고가 폰이 있고 중저가 폰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종합 부품 계열사죠. 그러다 보니까 갤럭시 X에 대한 수혜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이러한 부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주가의 흐름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영업이익은 뭐 작년 대비해서 120% 이상 증대를 했지만은 주가는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시장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죠.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00이 무너지고 나서 혹은 1800이 지지가 될 것처럼 보이면서 1900선까지 올라왔지만 결국엔 거기가 돌파가 안 된 상황에서는 주가가 흘러내릴 때는 같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로 보신다라면 지금 삼각 수렴이 거의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121선이 계속 지지가 되면서 등락을 거듭을 하면서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면서 삼각 수렴이 완성이 된 상황에서 지금 잠깐
어저께 혹은 그저께 시장이 급락을 맞으면서 좀 흘러내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 시장이 좋아야 돼요. 시장이 만약에 상승으로 돌아서지 못한다라면은 결국에는 이유 없이 빠지는 겁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서 140만 원대에서 110만 원대가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빨리 회복이 되는지 좀 바라보시고요. 종목별로 대응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 저점 때 작년 6만 원에서 지금 주가가 10만 원대까지 올라온 부분은 거의 일정 부분 이런 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까지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3분기나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좀 더 이어질 것이냐 여부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존의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역시 실적이 현재 추세는 여전히 현재 추세만큼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좀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10만 원입니다. 10만 2천 원 정도, 10만 2천 원에서 10만 5천 원이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는지, 이 자리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다시금 11만 원이라든지 혹은 10만 8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만약에 시장이 뭐 유럽 리스크로 인해서 조금 더 흘러내리거나 한 번 더 충격이 나온다라면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진다라면은 지난 5월 달이죠. 5월 달 저점을 찍었던 9만 원 초반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일단은 9만 8천 원 잡아드릴게요. 9만 8천 원에 무너진다라면 일단 9만 원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놓으시고 거기가 무너진다면 좀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 10만 원을 회복이 빨리 하고 회복이 된 상황에서 시장이 오늘도 뭐 유럽에서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조금 좋은 뉴스도 나왔었고 중국발 뉴스도 좀 나왔었고, 그런 부분이 좀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다음 주 초반에 다시금 뭐 1830이나 1850선까지 회복을 하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사이에 안착이 되고 종합주가지수 역시 1800을 돌파를 해서 1850이나 50 이상으로 올라온다라면은 홀딩 하신 게 좋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다시금 10만 원대에서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급등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를 하시면서 손절가 98,000원, 1차 회복가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을 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10만 원 지지 여부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K입니다. 매수가 18만 5천 원의 비중이 10%고요.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081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만 본다면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5% 급등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요. 매수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가격대입니다. 이효열 팀장님께 드릴게요. 네, SK는 뭐 SK그룹의 대표적인 지주사 중에 하나죠. 예, 그런 기업이고, 일단은 주가 흐름이 사실 좀 대형주치고는 등락이 좀 심한 편입니다. 주봉상의 흐름 보면 올해도 주가 흐름이 12만 원에서 거의 한 17만 원 이상 수준까지 계속 급등락이 좀 되는 그런 주가 흐름을 좀 연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는 뭐 SK 이제 출총제가 부활이 좀 되면서 SK CNC와의 합병 기대감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호재로 작용한 거는 역시 SK E&S 쪽에서의 호주 가스전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호재로 좀 작용하면서 추세 상승은 좀 이뤘고, 사실 SK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속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반등을 계속 이뤄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다만 지금 제가 아까도 주봉상에서 올해 주가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하셨던 18만 원 선이 상당히 고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사실 약한 시장 속에서도 추세적인 상승은 좀 이뤘기 때문에 반등을 좀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역시 매수하신 가격 근처가 도달했을 때의 안착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입니다. 314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YG 파워를 내일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고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어제 9% 급락이 있었고요. 오늘 4% 반발 매수가 있었는데요. 기술적인 분석 부탁드릴게요. 유창희 전문위원님. 네, 뭐 YG 파워를 왜 매수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뭐 실적이 뭐 그렇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어요. 뭐 2차 전지라든지 그 관련해서 제품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뭐 여전히 적자를 지금 그리고 있고요. 5월 달이죠. 5월 달 좀 강하게 올랐던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가 무선 충전 방식, 갤럭시 3가 무선 충전 방식이 좀 도입이 됐다. 또한 이제 LG전자도 역시 그런 부분이 도입을 시키고 있다는 기대감으로서 올라왔어요. 근데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빠졌어요. 혹은 옆으로 기고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매수를 하기엔 조금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어떤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직은 떨어지는 칼날이다. 완벽히 떨어지는 칼날이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칼날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하게 먼저 선침해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해보신다라면, 매수를 하신다라면 일단 1,000원대에서 1,050원에서 1,100원 사이 지금 위치죠. 여기서 최소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바닥 다지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기서 매수를 해서 뭐 V자로 다시 1,500원까지 올라올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매수 중립,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일단은 만약에 1,000원, 1,050원, 1,10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양기전입니다. 매수가 15,200원에 비중이 10%, 126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상담은 전일 과대 낙폭주 위주로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효열 팀장님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동양기전의 경우에는 뭐 자동차 부품업도 좀 영위를 하면서 또 기계 쪽에 유압 실린더라든가 기계업종에 또 납품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입니다. 실적 부담이 좀 있어서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기계업종이 전체적으로 약세인데 그런 기조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양기전 자체는 뭐 꾸준한 실적을 내는 회사예요. 뭐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도 꾸준한 회사인데 다만 추세적으로는 약간씩 좀 그 이익이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 자체도 2만 원 선을 고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추가 매수를 하시기에는 일단 실적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까지는 올해는 좀 실적 부진이 약간 예상이 되거든요. 올해 자체만 보면 역시 중국의 판매 감소가 큰 영향을 여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굴삭기 판매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 부진 여파가 좀 있거든요. 그런 요소를 확인하셔서 현재 추세적으로 좀 본다면 12,000원 선 정도가 유지가 될 것이냐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봉상으로 보셔도 12,000원 선이 상당히 그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격인데 12,000원 선이 하회가 된다면 역시 비중을 매도하시거나 줄이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세와 실적을 확인하셔서 대처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12,000원 선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또 추세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들어볼게요. 대림산업입니다. 매수가 85,400원에 비중이 30%. 시장 상황이 궁금하고 또 기술적인 대응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유창희 전문위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건설주뿐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대형주가 많이 빠져요.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죠. 거기 관련해서 건설주가 또 같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 건설주가 연초에 올라오고 지금 반등을 좀 강하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해외 수주에 대한 불안감이 좀 여전히 상존해 있죠. 뭐 하반기서부터는 좀 이런 부분이 풀릴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자회사 리스크가 좀 있었죠. 고려산업개발 같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건설주에 비해서 좀 더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이죠. 주말 DTI 규제가 제한적인 DTI 규제가 좀 해제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약간은 호재가 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약하다는 거죠. 약발이. 그렇다면은 건설주가 조금 더 옆으로 기거나 혹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85,000원 매수하셨다 그러면 그저께 매수하신 것 같으세요. 그저께 매수하셨는데 일단 어저께 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9만원대까지, 그러니까 88,000원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1,800을 깼다가 여기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빠른 시일 안에 시장이 호조세로 올라온다라면은 건설주 역시 대림산업 역시 다시 88,000에서 9만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좋다라면은 다시금 95,0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기간 조정이 놓일 수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박스권으로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85,000원을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이틀에서 3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주가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장이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기술적이든 뭐든 올라와 주느냐, 그게 아니라 추가 하락이 나오냐의 그 분기점이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3일 동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일 안에
다음 주 최소 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한 85,000원이나 86,000원 회복을 못한다라면은 일단은 조금 거기서 중립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79,000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 자리가 무너지면 저점이 어디가 저점이 형성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 10월 달에 폭락 장세가 나올 때 저점이 7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79,000원에서 78,500원 정도 무너진다면은 7만 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79,000원에서 78,500원 정도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대립산업 3일간의 주가 흐름 확인하시면서 85,000원 회복 여부 체크하시면서 이번에 꼭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대한항공 봐드리겠습니다. 54,000원의 비중이 60%입니다. 목표가 손절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항공주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도 부탁드릴게요. 이월 팀장님. 네, 대한항공은 사실 그 성수기를 맞이를 했죠. 사실 여름 휴가철을 또 맞이했고, 또 6월 말 들어서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네, 역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유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호재로 인해서 최근에 한 52,000원 선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이제 좀 밀려 있는데, 그것은 유가가 이제 약간 좀 반등을 했잖아요. 이제 많이 좀 빠졌다가 약간 되반등이 좀 나오면서 또 차익 매물, 그동안에 저가에서 매수한 세력들의 그러니까 매도 때문에 약간 밀렸지만 사실 전망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일단 근본적으로 유가가 상당히 그 경기 우려감 때문에 약하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향후 전망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100달러 이하에서 안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실적이 하반기 들어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들의 어떤 미국의 어떤 여행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는 오히려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기관 위주로 해서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기관의 매수세는 좀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예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드리고요. 다만 추세적으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역시 다시 한번 5만 원 선 이상으로 안착이 될지 여부, 또 실적이 사실은 대한항공의 경우에도 유가라든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사실 들쑥날쑥한 측면이 많습니다. 적자나 흑자가 좀 여러 반복되는 그런 좀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까지 확인을 하면서 추매를 하신다면 좀 더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5만 원 안착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겠네요.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인터플렉스, 매수가는 57,000원에 비중이 20%. 3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사셨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매도해도 좋을지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유창희 전문위원님. 네, 57,000원이시면 손실이시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을 보신다면 아직은 좀 더 보유하셔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2분기 실적이 끝난 시점이니까요. 2분기 실적까지는 상당히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화답을 못한 이유는 이미 그러한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주가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3배에서 4배, 3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분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3분기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2를 약간 휘는 휴대폰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플렉서블 관련해서도 조금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F12 회로 기판을 만든 회사 중에서 가장 영업이익률도 나름대로 높고 그리고 매출처도 상당히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회사인데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주가의 흐름은 어떨 것 같느냐 봤을 때는 조금 더 기간 조정이 놓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좋으면서 실적이 좋아야지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시장이 안 좋다라면은 일단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뭐예요? 박스 흐름을 띈다는 거죠. 지난 5월 달부터 시장은 상당히 좋지 못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옆으로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좋아야지 갈 수 있다. 실적은 3분기도 나름대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을 본다면 좀 더 홀딩을 하셔야 돼요. 홀딩을 하셔야 되지만 만약 시장이 조금 안 좋다라면 일단 53,000원 혹은 52,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놓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월 팀장님께 드려볼게요. 문자번호 383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 S-오일이고요. 매수가 92,000원의 비중이 20%. 목표가 손절가가 궁금하다 하세요.
네, S오일도 뭐 사실 최근에 정유주들이 주가가 계속해서 좀 많이 급락을 했던 상황이죠. S오일도 참 올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14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10만 원도 깨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화학 정유주들의 실적 쇼크죠. 어닝 쇼크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 수요 부진이라든가 또 마진에 대한 부분에서 유가가 많이 하락을 또 최근에 급락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주가는 추세적으로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S오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우량주, 뭐 GS나 SK이노베이션과 더불어서 우량주이긴 하지만 역시 실적이 좋지 않다면 뭐 반등 탄력을 갖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주가 흐름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락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해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 3개월 정도 주가가 9만 원 선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박스권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9만 원 선에서 일단은 저점을 좀 잡아준다면 하반기에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2분기까지 실적은 사실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따라서 일단 손절 라인은 9만 원 선이 지지가 될 거냐 이거를 역시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는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반등을 한다면 역시 실적에 따라서 좀 더 반등의 목표가는 좀 달라질 텐데 현재 흐름에서 본다면 10만 원 선이 돌파가 될 것이냐 워낙 또 중요한 가격대다 보니까 10만 원 선의 안착 여부를 확인하셔서 대처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번호 203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LGU 플러스입니다. 매수가 6,180원에 비중이 40%. 매수가로 봐서는 오늘 사신 것 같아요. 단기적인 대응이 궁금하다고 하세요. 유창희 전문위원님. 네, 일단 단기적으로 통신주를 단기적으로 대응하신다. 조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양봉이죠. 지난 7월 초에 나왔던 장대 양봉이 지지가 돼야 됩니다. 이 자리에 6,000원짜리인데요. 6,000원이 지지가 된다라면 다시금 6,500원이나 7,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면은, 통신주나 뭐 내수 관련된 거는 반대로, 호재로 작용하면서 올라오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6,000원 지지 라인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일단 시장이 좀 더 밀린다라면 반대로 좀 죄송한 말씀이면 시장이 밀린다라면 이 종목은 좀 더 갈 수 있을 거죠. 그러니까 6,000원 지지 라인 놓고 6,500원, 6,400원에서 6,500원 돌파가 되면은 7,000원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림입니다. 매수가 4,880원에 비중이 20%. 추가적인 매수를 해도 될까 문의하셨는데요. 최근 급락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효열 팀장님. 글쎄요, 광림은 말이죠. 원래는 이제 그 특장차 부문 쪽에 크레인이라든가 크레인 사업이라든가 뭐 특장차 부문에서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예요. 뭐 무난하긴 합니다. 그렇게 회사가 영업이 크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광림이라는 회사는 테마주로 엮여서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김두관 테마주로 좀 엮이면서 주가 흐름이 단기간에 좀 등락이 심한 상황인데 최근에 급락을 한 것은 뭐 오늘도 뭐 나왔습니다만은 증자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 뉴스가 좀 나오면서 급락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좀 대응하시기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보다는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중간에 왜 손절을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약간 테마주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고 더군다나 유상증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좀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 시에는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림까지 봐드렸습니다. 오늘도 센 투자 플러스 여러분의 종목 상담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센 플러스의 유창희 전문위원님과 아이밸류 네트워크스의 이효열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로 이뤄지는 센 투자 플러스 여러분의 참여 내일도 꼭 기다리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KT 올레 IPTV에서도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